네, 안녕하세요. 시와에 관해서 군사통 번역 강의하는 강춘왕 의사입니다. 오늘은 미군의 드래프트 제도에 관해서 그 정리를 해보시겠습니다. 음, 본문 같이 살펴보실까요? 자, 그 군화를 신고 있는 한 군인의 다리가 있는 사파. 그 오른쪽에 이제 드래프트라는 말이, 밀리터리 드래프트라는 말이 어, 크게 써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정리하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제목부터 우선 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군은 징병을 위한 그 토대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드래프트하고 컨스크립션이라는 말이 징병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죠. 그런데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컨스크립션은 밀리터리라는 말이 앞에 원래는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징용이라고 할 때 있었죠. 끌려가서 이제 뭐 탄광에서 이렇게 근무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군인이 아닌 다른 용도로 끌려갔던, 다른 목적으로 끌려갔던, 그럴 때 쓰였던 단어죠. 그때 이제 드래프트는 밀리터리 컨스크립션이기 때문에 드래프트하고 이 컨스크립션이라는 말하고 동일시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미군이 혼용해서 많이 쓰기는 하지만 이게 징용이라고 그러죠. 징용. 자, 그다음에 이제 자원병들 데려다가 모집해다가 쓰는 모병, recruitment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주장을 살펴보면 미군이 이 징병을 재시행할 기획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주장이라는 명사죠. 이게 그냥 그 주장이 될 때, 그 기본은 주장인데, 그 주장 내지는 뭔가 요구를 하는 그런 식일 때 법적으로는 청구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워낙 유명한 문구, 여기 territorial claim over 내지는 on something 어떤 지리적으로 그 장소를 뜻하는 그게 동해가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이런 식이 될 때, 이렇게 되면은 통상 해석을 영유권 주장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 여기가 주장인데 이제 여기 그 영유권이라는 것에는 원래는 claim over territorial ownership까지가 이제 정식인데 이제 오너십이 통상 많이 빠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죠. AP 통신이 이제 평가한 바를 살펴보면 허위입니다. 국방 관계자들은 그 군이 그러한 권고안을 미 의회나 그 대통령에게 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들이 그 징병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와 같은 주체들입니다. 자, AP는 이제 Associated Press, 우리가 통상 AP통신이라고 하는 언론사의 명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펜스가 나오면 그냥 국방부 관계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거의 다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국방부라고 하는 것과 국방 관계자라고 하는 것과 차이가 아시겠죠? 국방부 그러면은 이 국방과 관련된 거는 꼭 국방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기관, 단체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있죠. 군부대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국방이라고 해주시고 좀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civil defense 하면 민간 그 방위 줄여서 민방위 이렇게 하지 이거를 보고서 국방부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방안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엔터티가 이제 기본 주체로 들어가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죠. 그 생션, 제재 조치를 이제 그 slap, 부과를 하는데, 그 대상이 individuals, 즉 개인과 그러니까 다섯 엔터티라고 할 때, 여기는 기관이라고 통상 해석을 하죠. 국제사회에서. 기관의 대명사는 공공 쪽이 agency, 비공공, 즉 민간 부문 쪽이 institution이
기본인데 이거 특이하게 생션 분야에서 이렇게 엮이면 기관이 됩니다. entities. 자, 사실관계를 따져보죠. 이 유럽과 그 중동의 그 미국 그 맹방들은 어,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무력 충돌 상황에 휘말려 있고 SNS 그 게시물들의 그 주장을 보면 미군이 자국의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군에 입대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컨플릭트가 또 그 갈등, 제일 그 고부 간의 갈등, 그런 식의 이제 심적으로 어긋난 상태부터 시작해서 법적으로 정식으로 다투는 관계인 그 분쟁, 뭐 무력 충돌, 방금 전에 이제 썼던 게 그런 건데요.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나타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list of 그 major conflicts in the United States 이렇게 그 링크를 해서 보시면 정말 그 미국의 이제 이 사람들이 메이저 컨플릭트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메이저 컨플릭트 of the United States 이런 식으로 찍어보면 정말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list of conflicts in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서 이제 밑에 쭉 가서 보면 굉장히 큰 규모, 대규모 그 배틀을 달고 있는 전투, 기타 전쟁, 이 Northwest Indian War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전쟁 있죠? 그 한국 그 6.25 전쟁도 리스트, 코리안 저런데 리스트에 오르기도 해서 The Korean Conflic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컨플릭트가 정말 해석이 많아요. 적어도 이 정도 해석을 다 달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음,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면 디스코드 갈등, 자, 그다음에 반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분쟁, 그리고 클래시 콜리전 정도가 이제 그 충돌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죠. 경우에 따라 구분해서 쓰셔야 되고요, 물론. 자, 그다음에 이제 시민과 구분해서 특히 국적자 구분하셔야죠. 이중 시민권도 있고 이중 국적도 있죠. 그래서 dual citizenship이란 말도 있고 dual nationality라는 말도 있죠. 이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한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 장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중 국적을 허용을 안 합니다. 복수 국적을. 어느 한 국적을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시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시리즌. 자, 그다음 주민과 compatriot 동포인데 이분들이 해외에 계시면은 해외 동포 줄여서 그걸 overseas compatriot 교민이라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민간인 절대 구분해주시고요. 이중 그 다수가 미세스 그 연구소 발 9월 25일자 그 기사에 머릿 기사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 연구소는 엘라베마 주에 그 소재한 자유주의 그 단체로서 이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군이 징용을 재시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 중이다. 네. 자, 인스티튜트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할 때 들어가기도 하는 단어죠. 그래서 크게 봐서 이제 대학교 쪽에 쓰는 거 그거보다는 이제 연구소 쪽에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그 시험 용도로 반드시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단 해석은 해야 되는 경우에 크게 무리가 없다 싶으면 원어와 함께 그 미세스 인스티튜트 즉 연구소 이런 식으로 해석을 처리를 해주면 무난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다른 게시물들 물들에는 이 parameters에 게재된 논문에서 발췌한 문구들이 실려 있는데 이 parameters는 개간 전문지로서 미 미 육군 대학원에서 게재한 것입니다. 대학원은 펜실베니아주 칼리스 베럭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에세이가 수필이 될 수도 있죠. 가볍게 그 개인 신변 잡기류 그 정도의 내용을 담는 그런 그 학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래서 personal essay 뭐 이렇게 나와주면 좀 더 확실해지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게 그 단편으로 내는 학교 같은 데서도 이제 간단하게 쓰는 그 학기 중에 쓰는 그런 이 논문들 그 그걸 이제 이 또 에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게 에세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헤비하게 그 학술적으로 가면은 뭐 dissertation, thesis, 그 석박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페이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간이라고 해서 석 달에 한 번씩 이 쿼터마다 내는 거죠. 개간 이렇게 해주고요. 자, 베럭은 원래가 병영이죠. 병영인데 이건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이 기지인데 이렇게 명칭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유명사들은 마음대로 해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음, 행동에 대한 촉구와 그에 관한 우크라이나 교훈 을 미래 전력에 대해 적용한다는 제호의 이 논문은 그 계속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부터 얻은 군사적 교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미세스 연구소의 기사에서도 인용된 바 있습니다. 어, 인베이전 하면 침공이라고 기본적으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아주 대규모로 공격을 해 들어가는 거죠. 침공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침략, 불법적으로 이제 한다는 의미의 침략이라고 할 때가 대표적으로 남침이죠. 북한의 남침, invasion of South Korea, 불법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침략이라고 하고 침략이라고 확실하게 해줄 때는 aggress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war of aggression, 침략 전쟁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징용제를 부활시키기로 작심한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어, 대중 전쟁에 대하여 라고 이한 페이스북 유저가 어, 기고를 했는데 그러면서 파라미터사의 논문 화면을 갈무리한 것을 포함하는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자, 이 스크린 뭐 포착이라고 해서 그 화면을 이제 포착했다, 내지 캡처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순수 국어로 이제 갈무리라는 말을 쓰고 또 있죠. 그래서 일부러 한번 그 말을 써봤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의무적인 징병을 부활시킬 계획은 어, 미군 내에는 없다라고 군사 관계자들이 금주 확인했습니다. 컨스크립션과 이제 드래프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서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컨스크립션은. 이 아까 그러니까 좀 헷갈리실지도 모르겠는데 드래프트가 징병이라고 했죠. 징병이고 이거는 징용인데 어, 여기서는 밀리터리 드래프트를 계속 이어받아서 대명사처럼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징병이라고 그대로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직역은 징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미군의 드래프트 시스템에 대해서, 드래프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